예,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소식인데요. 이틀 전 아베 전 총리 유족에게 조전을 보낸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마련할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또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조문 사절단을 구성해 네. 일본에 파견할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실 조문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현직도 아니고 전직 네. 총리인데다가 이제 네. 윤 대통령하고 재임 기간이 전혀 안 겹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일 관계를 빨리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라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기시다 총리를 취임식에 초대하려고 했죠. 예. 그만큼 이제 관계 보건 의사를 적극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보수층에 기반한 기시다 내각은 바로 오늘 치러지고 있는 이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조문을 통해 다시 한번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는 셈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참의원 선거 지금 오늘 예. 진행이 됐고 이제 저희 뉴스가 끝나고 8시가 되면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피살 사건 직후라서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지금 큐시트에도 톱으로 돼 있을 만큼 맞습니다. 굉장히 예. 관심이 높은데요. 네. 일단 일본은 지금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네. 의원 임기는 6년이고요. 선거는 3년마다 중의원, 참의원 절반을 새로 절반씩. 각각 예. 뽑는 형태입니다. 오늘 선거는 참의원 248석의 절반인 125명을 새로 뽑는 겁니다. 예, 지금 투표 결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견이 가능하고요. 8시 투표 마감이라서 최종 투표율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방금 전까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네. 4시 현재 23%로 조금 넘었고요. 3년 전보다 미세하지만 0.29포인트 올랐다고 나옵니다. 일본의 국정선거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사건이 투표율을 다소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앞선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공명당, 이 열린여당이 두 당인데요.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예. 여기에 아베 전 총리의 추모 분위기가 중도파의 여당 지지를 이끌어내서 열린여당이 전체 3분의 2까지 예. 의석을 점유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승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건데 맞습니다. 예. 만약 압승을 한다면요 예.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의석수 3분의 2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 즉 개헌안 발의 가능선이 중의원, 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데요. 현재는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까지 이제 합쳐서 요 선을 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1차.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여당 의석만으로 이 두 당 여당 의석만으로도 도달하냐 마냐 이 압승 가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개헌은 사실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수건 과제였는데요. 그렇죠. 군대를 갖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다시 말해 이 헌법 구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일본 내 한소시통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현재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상이 외교를 중시하는 비둘기파 정치인이지만 네. 아베 전 총리 피살로 인한 추모 분위기가 더해진 상황에서 개헌이나 방위비 인상 등 우경한 정책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경한 네. 우익 인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일본에서도 실제로 인기가 있느냐. 네. 많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네. 현지의 의견을 물어본 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현지에서. 전달을 하는 건데요. 네. 저도 작년까지 도쿄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아베 전 총리를 공식에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현지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우선 자신만의 언어 화술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후보의 이름을 항상 3번을 반복해서 부르며 띄워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범석 이런 식으로 아. 매우 호소력을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카리스마인데요.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가 주장한 개헌,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 매달렸던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이 네. 두 가지를 숙제로 물려받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네. 카리스마 있는 강한 정치로 강한 일본을 표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베 마스크 논란과 네. 사학비리 의혹 등으로 비판은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그 아베 전 총리의 장례 절차를 저희가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례식을 한 큐에, 그러니까 네.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경우인데 일본은 조금 이제 시간을 나눠서 처리하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신을 집으로 모시고 가족 친지 등이 모여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절에서 고별식을 엽니다. 네. 아베 전 총리의 고별식도 이틀 뒤에 도쿄 사차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조조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장례식은 보통 49제나 그 이후에 네. 오와카레노 카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와카레가 이제 이별이라는 뜻인데요. 이별. 일본 보수의 상징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의 공식 장례식도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망 11개월 뒤인 2년 전 네. 2020년에 열린 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49제까지 계속 예. 뉴스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